안녕하세요. 영화 철학 제 7강 1 포스티노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드리지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진짜 불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인이 또는 내 남편이 남의 남자 또는 뭐 남의 여자와 잔다. 이것이 이제 불륜일까요? 아니면 내 부인이 어떤 남자와 만나서 카프카를 읽으면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불륜일까요? 뭐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다른 유부남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와이프나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이 정신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큰 불륜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뭘 이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일포스티노 영화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사랑학 수업이 하나 이제 생길 건데, 뭐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면 이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내용도 좀 사랑학 수업에 담겨지게 될 그런 주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산업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성적인 것으로만,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는 또 육체적 관계가 이제 충족되었을 때 그 남게 되는 그런 어떤 권태감, 또는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와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카프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봤던 영화나 같이 나눴던 그런 삶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육체 관계하고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 동시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이제 동시에 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포스티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의 테마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시를 이야기하고 메타포를 이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표출하는 것이 이런 어떤 시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음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조선 시대처럼 굉장히 그 성관계를 갖는 것이 타부시 되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또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를 살아오면서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관습, 또 뭐 또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관습을 갖다 보니까 이 성이 이제 타부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타부시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런 어떤 그 음란성들이 더 판을 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다. 성관계를 맺으면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적 판타지가 여전히 우리 이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맺을 수 있는 어떤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유독 성관계만, 유독 이런 육적인 관계만이 굉장히 그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어떤 성적 판타지가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상품 소비라든지 또
그 소비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접촉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뒤죽박죽된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이 성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성관계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왜곡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그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 뭐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서 어떤 정신적 공유, 플라토닉 러브를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성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만 이제 문학이나 시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 포스티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물음을 제시했던 것처럼 어떤 부인이 내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카프카를 읽으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그런 느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성적인 집착, 성관계에 대한 어떤 이 그 판타지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이제 너무 많은 형태의 이런 어떤 판타지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이 성관계만으로 사랑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그 제한적인 형태의 사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이 일포스티노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음란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또 음란성에 가둬두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과 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과 잘 수 있는 어떤 기회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그 공개적인 그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선언이다, 그런 의미의 제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사랑의 한 부분,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카프카를 읽으면서 감정을 공유하고 또 느낌을 공유하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이런 것이다, 이런 어떤 교류가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좀 이 영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영화에서 던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판타지가 우리 사회에 이제 너무 확장돼 있고, 그래서 이런 에로티시즘에 대한 어떤 상업화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그 사춘기 소년이 성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면서 그게 이제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놀라운 세계에 빠져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 진정한 의미의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가로막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의 북한산에 올라가면 번쩍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모텔하고 하나는 또 교회 십자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모텔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이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성적인 것을 금지시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것에 이제 올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쓴 이제 조르주 바타유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도 이제 그 엠번방 사건, 뭐 야동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제 이런 그 성적 판타지에 사람들은 함몰돼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제 금욕적인 또는 이런 어떤 금기시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좀 왜곡된 형태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말쑥한데 굉장히 착한 애고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옛날에 이제 제주 고검장도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갇혀 있는 그 마음속에 그 웅크리고 있는 이런 어떤 성적인 에로티시즘이 이제 발현이 될 때 이런 어떤 그 정상적인 사유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또 정상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들이 파괴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떤 그 성적 판타지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이제 이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철학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에 뭐가 시가 필요하냐, 사랑에 뭐가 이제 문학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정상적이지 못한 또는 왜곡된 이런 어떤 감정들 이제 이거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애 관계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것들인데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된다라면 이건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 나체촌에서는 이제 성범죄가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다 벗고 돌아다니니까 그 어떤 성적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조금씩 이제 가려져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적 그 환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포르노가 이제 왜 유행하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엠번방 그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야동들 이런 어떤 가학적인 그런 어떤 영상들이 이제 왜 유행하는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욕적이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이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특별히 이제 이 남녀 관계에서 남녀의 사랑에서 건강한 이제 모습을 우리가 갖추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성적 판타지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유일한 어떤 통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문학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19세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극도로 발달했던 이제 사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제 파리라든지 이런 어떤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문화들을 이제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19세기가. 그런데 이제 이 기드 모파상 뭐 가장 대표적인 그 프랑스 소설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매춘부가 가장 순수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춘부에게 있어서 성적인 것은 이제 사랑이 아닌 거죠. 성적인 것을 이제 초월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곧 성적인 것이다. 성관계가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매춘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노테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관계를 떠나는 성관계가 여러 사랑의 요소들 중에 하나이고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떠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 모파상과 관련해서 이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파상이 이제 1870년인가요? 아니 1880년에 발행한 이제 대표작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1870년도에 이제 그 보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보불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프랑스가 지게 돼요. 프랑스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시아 군대가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노르망디 지역에 그 거점 도시 이제 루앙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루앙 시민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령관 사령관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프랑스 중에 함락되지 않은 DF 도시로 이제 통행증을 얻어가지고 도피하려고 하죠. 이제 이 소설의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추운 겨울밤에 이제 마차를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10명의 손님이 이제 타게 되는데 거기에 그 포도주 도매상, 공장 소유주, 또 부동산 부자, 또 이제 수녀님 2명,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 2명,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고 그다음에 이제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제 매춘녀가 이제 엘리자베스 루스인데 이 여자가 이제 타게 돼요. 굉장히 이제 추운 날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짙은 안개가 끼고 눈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중간 기착지에 이제 도달하는 게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게 되죠. 갔다 섰다 이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먹을 거를 잘 준비를 못하고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비계덩어리가 엘리자베스 루세가 자신이 싸온 이제 도시락을 열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하고 고기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죠. 다 나눠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않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하층류의 사람인데 매춘부니까 이 이제 하층부의 여자가 이제 이렇게 먹을 거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다 사람들에게 자기 음식을 다 나눠주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되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간 기착지인 이제 토트에 도착을 해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게 되는데 다음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토트의 점령군인 프러시아 장교가 출발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계덩어리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는 거죠. 이제 매춘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프러시아 이 나쁜 놈의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출발이 하루 늦고 또 이틀 늦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비계덩어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자존심 싸움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애가 이제 매춘부인데 왜 사람을 가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자기들이 출발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지금 정말 그 하층민인 이 매춘녀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제 네가 선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단체를 위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그 프러시아 장교한테 이 매춘부만 남겨두고 우리 좀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제 협상도 하지만 장교가 이제 다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가서 찾아가고 저 사람도 또 찾아가고 특히 이제 수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녀님들이 2명이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순수한 목적에서 행한 죄악은 용서할 것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계덩어리가 이제 이 다수의 사람들 9명의 사람들의 이제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프러시아 장교의 방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비계 덩어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마처에 타게 되는데, 이제 장교가 떠나가도 좋다고 이제 허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출발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흥에 차서 신나서 가고 있는데, 이 이제 비계 덩어리만 이제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막 효유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오늘 비계 덩어리를 보면서 이 적장에게 몸을 판 더러운 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만 딱 왕따를 시키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하죠. 또 이제 모텔에서 싸온 음식을 서로 이제 나눠 먹는데, 그 급히 나왔던 이제 이 베개 덩어리한테는 아무도 먹자고도 하지도 않고 주지도 이제 않게 되죠. 어, 이제 그 이 매춘부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형상화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매춘부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제 성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것도 이러저러한 것을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무파상이 이 그 비계덩어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제 했던 것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한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이제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살려고 남을 이제 희생하는 어떤 그 조직, 그런 어떤 이기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모파상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파상에서 이제 묘사되고 있는 이 그 여인, 또 이제 그 매춘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춘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징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음란성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음란성을 극복하려면 이 성적인 것은 상대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에로스, 그리스 말에서 나온 이 생각이, 이런 어떤 철학적 사유가 이제 에로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어떤 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도덕주의와 에로티시즘, 이런 어떤 그 대결 구도를 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모파상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는 이제 몸 파는 여자니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도 된다. 그리고 너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역시 이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어떤 도덕주의죠. 이 도덕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그런 어떤 성적인 개방성, 어떤 자유성, 이런 것들이 또 이 도덕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성적 욕망이 생기더라도, 발전기에서 성적 욕망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발전기니까 뭐 개나 소나 말처럼 그냥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자, 이런 것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주의나 금욕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형태로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도덕주의에 대한 어떤 그 반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방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그 성의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눠서 해라. 그런 어떤 그런 차별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것도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에로티시즘은 이런 어떤 도덕주의로서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그 다음에 어떤 성적 방종 또 뭐 성정치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금기를 모두 다 풀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균형 잡힌 어떤 성에 대한 개념 또 성적인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르주 바타유에 따르면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과 연동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자아가 분기되고 초자아가 분기되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이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자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 자아의 엔티티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프로이드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고라고 이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초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싸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무엇인지 모르는 그 이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해놓은 어떤 종교적인 거라든지 관습적인 이런 어떤 그 금기시 되는 타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비우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자아로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프로이드의 이제 이론에 따르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자아가 또는 이제 초자아가 분기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 에로티시즘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통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종교적인 또 관습적인 어떤 그 타부적인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내면화되면서 내재화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다란 억압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성관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억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동물적인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성관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금기시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지가 또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너무 이제 어떤 방종적인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나 초자아가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측면 또 억압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그 잘못된 왜곡된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자아가 갖고 있는 또는 초자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억압의 두 양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타유가 이야기하는 이제 에로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죽음의 본능을 갖는 것인데 이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내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어서 나를 비워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아 또 초자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이고 죽음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실제로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다 주었을 때 생기는 이상한 인연이라든지 내가 배고픈데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갖게 된 어떤 희열 굉장히 추운데 내가 내 옷을 벗어주고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올 때 어떤 그 느낌 자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무소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무소유로 돌아가는 것들이죠. 무소유로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형태의 에로티시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극단적 무소유의 형태에서 이런 어떤 쾌감이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형태의 이제 사랑 또는 이제 진정한 형태의 이제 에로티시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어떤 만족, 뭐 성적인 오르가즘, 뭐 이런 것들이 에로티시즘의 전형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적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나에게 이제 이상한 기쁨이나 쾌락이나 이상한 인연이나 이상한 형태의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에로티시즘, 그런 어떤 사랑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로티시즘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조력자 또는 이제 자극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 일포스토노에서 이야기하는 시 또는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산업 사회 또 소비 사회에서는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그 금욕주의에 의해서 막혀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너무 개방적인 형태로 이제 둘 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진정한 형태의 에로티시즘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형태의 이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시, 메타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정서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죠. 그런 어떤 정서의 형성이 바로 이제 이 시 메타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를 안 읽죠. 시를 읽는 걸 굉장히 낯설어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또 시를 많이 읽는 그런데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뭐 수업 철학 수업이긴 하지만 이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정서적인 변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변화, 이제 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증만 갖고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고 그러니까 A는 C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감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필로소피아인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랑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하고 두 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진 않아요. 알면 오히려 떠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뜨거움이 필요해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 그게 있어야 지혜를 찾아가는 거죠. 지혜만 있어가지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려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에로티시즘도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조지 바타이의 이야기를 뭐 달달달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에로티시즘 뭐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죠. 이제 일포스티노에서 그 마리오가 바뀌잖아요. 네루다 시인을 만나가지고 시를 읽고 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이젠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전혀 이제 그 전에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를 낭송하는 동안 네루다가 이제 바다에 대해서 시를 이제 낭송하는데 시를 낭송하는 동안 제가 이상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시를 낭송하실 때는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느껴지죠? 네루다의 이 시를 사람들이 읽고서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형태의 사랑을 하기 위한 처음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내가 저 남자를 꼬시고 저 여자를 꼬셔가지고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라면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벅찬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베아트리체의 이제 어머니가 베아트리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것도 이제 소설에 나오는 거죠. 번지르한 말처럼 사악한 마약은 없어. 촌구석 술집년을 베네치아 공주처럼 이제 느끼게 만들지. 그리고 나중에 진실의 순간이 오면, 즉 현실로 되돌아오면 말이란 부도수표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 내 미소가 나비보다 더 높이 난다라고 하는 말보다 술 주정꾼이 주점에서 내 엉덩짝을 치근덕거리는 게 천만 번 더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어머니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거, 이 번지르한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거죠. 마약처럼 우리로 하여금 총구석 기지배인데 베네치아 공주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물론 이제 그게 백지수표라고 하는 건 훨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내 미소가 나비보다 더 높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성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뜬금없거나 뭐 시시하거나 어떤 사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베아트리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오가 해준 말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시
이 사랑의 시,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약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네루다를 찾아가서 이제 베아트리체의 어머니가 이제 그 따지는 그런 장면인데, 자, 벌거벗은 당신은 그대 손만큼이나 단아합니다. 보드랍고 돼지 같고 자그마하고 동그랗고 투명하고, 당신은 초승달이요 사과나무 길입니다. 벌거벗은 당신은 밀 이삭처럼 가냘픕니다. 벌거벗은 당신은 쿠바의 저녁처럼 푸릅니다. 당신 머릿결에는 맥국과 별이 빛납니다. 벌거벗은 당신은 거대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여름날의 황금 성전처럼. 이제 마리오가 이 시를 써서 이제 그 베아트리체에게 전하죠. 그걸 이제 빼서 가로채 가지고 이 그 베아트리체의 어머니가 네루다를 이제 만나러 오는데, 네루다 씨한테 이렇게 따지죠. 그 우체부가 내 딸이 홀딱 벗은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네루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사 부인, 이제 시의 내용이 꼭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로사 부인이 내 배 안에서 9달을 품었고 17년을 키운 아이다. 그 시에는 거짓이 없다. 내 딸이 벗으면 시 그대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 장면에 되게 이제 많이들 웃는데, 누가 이 시하고 실제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시를 받은 사람, 이 시에서 나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서로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현 당하지 않으면 유행가가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유행가 가사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실현을 당해봐야, 사랑의 아픔을 알아야 그 내용이 정말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이 사람을 바꾸는 방식, 바꾸는 어떤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성적인 판타지에 빠져서 성적인 것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현실적인 이런 모습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정리를 이제 해 보면, 아까 이제 첫 질문이 이제 무엇이 불륜인가라고 이제 물어봤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자는 게 불륜이냐, 아니면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카프카를 읽으면서 이 감정을 공유하는 게 불륜이냐. 자,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성을 금기시하다 보니까 성적인 것이 가장 큰 욕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란 사회고 음란이 너무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육체 관계가 전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네루다의 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로티시즘, 다시 말하면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금기도 아니고 또 방종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털어버리는,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초자아를 털어버림으로써 무소유의 길을 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초나 초석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시적 감수성. 이제 이 네루다의 시를 보면서 그 마리오가 갖게 되는 어떤 그 변화의 모습, 그리고 그 시를 나누면서 서로 마리오와 베아트리체 또는 이제 이 로사 부인이 얽혀지는 그런 어떤 관계들,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민중 봉기라든지 그 국가적인 어떤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에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건 굉장히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 키치라고 하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